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탑재하고 발사까지 할 수 있는 잠수함 2척을 추가로 건조 중이라는 소식이 최근 국가정보원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잠수함 건조를 마무리한 뒤 지난달 10일 열병식에서 처음 공개한 신형 SLBM 북극성 4형을 탑재해 시험 발사를 감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또한 미국 대선 결과가 나온 직후 미 정부의 새로운 동력이 부여되는 시점을 전후해 북한의 도발이 재개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최근 국정원에서 진행된 국정감사가 끝난 뒤 국내 언론들을 상대로 북한의 잠수함 건조 징후를 밝히면서 한 척은 기존 것의 개량형 잠수함이고 한 척은 신형 중대형 잠수함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와 미국의 정보당국은 북한이 새로 만들고 있는 신형 잠수함이 현재 실전에 투입되어 있는 3,000톤급 잠수함인 로미오급 개량형보다 규모가 큰 4,000톤에서 5,000톤급인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 신형 잠수함에는 기존 탑재량의 2배인 SLBM 6기를 탑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죠. 앞서 지난해 7월 공개된 로미오급 개량형은 SLBM 3기를 탑재할 수 있고 건조가 거의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9월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인 CSIS도 북한의 SLBM에 대한 우려를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이 SLBM의 시험 발사 준비를 암시하는 활동이 인공위성으로 포착됐다고 밝힌 것인데요. 당시 CSIS는 북한 신포조선소 위성사진에서 여러 척의 선박이 포착됐다고 전하면서 이 가운데 하나가 기존의 SLBM 시험 발사용 바지선을 끌어낼 때 사용됐던 선박과 매우 비슷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게다가 지난해 10월 북한은 자신들의 SLBM 시험 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 정부와 미국은 공통적으로 SLBM 시험 발사가 2018년 핵무기와 경제 제재를 놓고 미국과 대화를 이어간 뒤 가장 위협적인 행동으로 보고 있는 만큼 이번 북한의 신형 잠수함 건조 움직임 역시 양국 모두에게 무겁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사실 북한의 SLBM 개발은 초기 단계에서 진위 여부가 계속해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북한의 SLBM 개발 징조가 처음 확인된 것은 2014년 8월 즈음이며 당시 SLBM을 탑재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미국 매체를 통해 알려진 신포급 잠수함에 대해서도 정작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SLBM 운용 목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평가절하하는 분위기가 많았었죠. 하지만 지난 2015년 5월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참관하는 가운데 신포급 잠수함에서 북극성으로 명명된 SLBM을 수중에서 발사해 수면에서 로켓 점화까지 성공하는 장면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보도했는데요. 이 보도 이후 북한의 SLBM 보유와 실전 배치가 기정사실화되면서 북한의 핵무기는 더 이상 미래형 위협이 아닌 현재형 위협이 된 것입니다. 물론 발사 성공 장면이 담긴 사진에 대해 국내 전문가들과 언론에서는 조작 또는 잠수함이 아닌 바지선 발사라는 설이 일부 있었지만 우리 군 당국은 공식적으로 조작이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브리핑을 하며 북한의 무력 강화를 기정사실화했습니다. 결국 SLBM은 핵탄두를 작고 가볍게 만드는 기술적 발전과 함께 무기로서의 핵 개발의 가장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군 당국은 물론 미국이 받아들이는 위험 역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특히 북한이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 때 신형 SLBM 북극성 4형을 공개하면서 미국의 공포가 더욱 커진 듯한 분위기입니다. 실제로 미국 내에서는 이를 두고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 섞인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현재 고도화된 북한의 잠수함 기술이 여전히 한계도 있지만 목표물 인근까지 식별되지 않고 도달해 타격까지 가능한 진전된 SLBM을 갖게 되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의 한계를 보완하고 극복하는 전략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지금까지는 미국의 전문가들 사이에서 북한의 잠수함 기술을 그다지 위협적인 존재로 평가하진 않았습니다. 미사일 전문가 중 한 명인 이언 윌리엄스 CSIS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 부국장은 과거 미국 언론을 통해 북한이 성능이 우수한 SLBM을 보유했다 해도 현재 운용 중인 잠수함은 항해에 적합하지 않다면서 소음이 심해 미국과 한국, 일본의 대함정이나 잠수함에 포착되기도 쉽다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이 당시만 해도 북한의 잠수함은 바닷속의 경운기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을 갖고 있을 정도였죠. 물론 지금까지의 북한 잠수함은 남북한과 중국, 일본은 물론 미국과 러시아까지 전략적 요충지로 삼고 감시에 집중하고 있는 동북아시아 일대에서 활동폭이 그다지 높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신형 잠수함 건조 정황이 정보당국에 포착되면서 한미 양국이 긴장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한편 며칠 전 치러진 미국의 대선이라는 최대 정치 이벤트 시기와 겹치면서 북한에서 새로
건조한 잠수함을 통한 SLBM 시험 발사와 같은 돌발 행동이 조만간 재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런 분위기는 미국 내에서 가장 많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초기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을 지낸 수전 손턴 예의대 로스쿨 소빙 교수는 북한의 도발 시기를 대선 이후로 예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는 최근 코리아 소사이어티 주최 온라인 대담에서 아마도 선거 후 북한의 도발이 있을 수 있다면서 새 행정부의 주목을 끌기 위함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바마 행정부의 마지막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였던 데니얼 러셀 아시아 소사이어티 국제안보외교 부소장 역시 비슷한 의견을 내놨는데요. 북한이 도발하거나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사건을 만들 가능성이 10중 8구라고 밝힌 것입니다. 그러면서 북한으로부터 모종의 도발을 예상해야만 하고 이는 틀림없이 교과서적이라며 과거 경험을 통해 우리에게는 친숙한 일이라고 강조했죠. 심지어 싱가포르 1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핵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을 중단했던 북한이 앞으로 훨씬 위협적인 도발을 재개할 것이라는 분석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이 자유아시아 방송에 나와 밝힌 것인데요. 그의 주장에 따르면 북한이 내년 초 군사적 위협을 통해 미 정부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며 이런 도발을 활용해 새로운 4년의 임기가 시작됐을 때 다시 차려질 협상 테이블에서 대북 제재 해제나 주한미군 철수 등을 관철시키기 위한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이런 우려가 나오는 이유는 과거에도 국제적인 이벤트나 이슈가 있을 때마다 군사 도발을 통해 이목을 집중시켜온 북한의 전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북한은 최고 고도 2,800km에 달하는 ICBM을 시험 발사하면서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바 있죠. 이 도발을 감행한 날짜는 미국의 독립기념일인 7월 4일이었습니다. 미국의 독립기념일에 맞춰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건 2006년과 2009년에 이어 세 번째였는데요. 특히 2017년 북한은 특별 중대 보도라는 제목의 보도를 통해 대대적인 발표를 내놨고 첫 ICBM인 화성 14형의 구체적 성능까지 공개하면서 미국의 독립기념일 행사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당시 전문가들은 화성 14형에 대해 사거리가 5,500km를 넘어 7,000km에서 최대 8,000km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했죠. 이는 북한에서 3,500km 떨어진 미국 괌 공군기지는 물론 5,500km 떨어진 알래스카나 미국의 일부 서부 지역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이 현실화된 첫 도발이었던 것입니다. 과거 2006년 북한의 도발은 미국 내에서 그다지 이슈화되지 않았고 CIA 내에서는 분석가들이 독립기념일 연휴에 들어갔기 때문이라는 농담까지 나왔을 정도로 가볍게 여기는 분위기였지만 2017년 북한의 ICBM 시험 발사로 본토까지 위협을 받게 된 미국은 단 10년 만에 북한의 도발에 대한 인식을 180도 바꾸었습니다. 한편 그보다 1년 앞서 2016년에는 미국 최대 스포츠 경기 중 하나인 미식축구 결승전인 슈퍼볼을 노린 도발도 있었죠. 국내외 언론에 따르면 당시 북한은 당초 예정했던 기간을 일주일이나 앞당겨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2013년에는 중국 춘제 연휴 기간 핵실험을 하는 등 북한이 국제적 이슈에 맞춰 여러 차례 도발을 감행했는데요. 결국 미국 CIA 당국자는 북한의 이런 패턴에 대해 북한은 기념일에 맞춘 도발 그 자체로서 미국에 상당한 충격을 줄 것으로 기대하는 것 같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마침 미국 대선 이벤트가 겹쳤기 때문에 북한은 앞으로의 4년간 협상을 위해 기선을 제압하는 동시에 국제적으로도 주목을 받을 수 있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과거와 비슷한 도발 양상을 전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즉 북한이 노리는 것은 협상 파트너인 미국을 상대로 자신들이 가진 협상 카드의 가치를 최대한 인정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지만 과거와는 달리 이런 도발이 북한에 얻고자 하는 이익보다 손실이 더 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북한이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더 이상 새롭지 않고 처음 선보이는 전략 무기라고 할지라도 예상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무기를 이용한 도발을 감행했을 경우 충격 효과는 과거에 비해 떨어지지만 주변국의 심기만 자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현 시점에서 북한의 가장 큰 버팀목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이 공식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의 무력 도발은 국제적 비판을 불러와 중국의 입장을 난처하게 할 수 있죠. 따라서 과거 북한이 핵실험을 잇따라 버리던 시기 중국과의 미묘한 신경전을 벌였던 전례를 생각하면 북한이 더 이상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는 것은 심히 부담스러울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북한
북한의 도발이 미국의 불신만 자극할 것이라는 이유인데요. 현재 기존 유엔의 대북 제재를 풀어야 하는 북한 입장에서 도발을 감행하는 것은 오히려 기존 대북 제재를 더욱 강화하는 명분만 더해주는 빌미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현재 북한은 유례 없이 높은 강도의 제재로 극심한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3년 전 유엔은 북한의 잇따른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인해 강도 높은 대북 제재안을 여러 차례 내놓은 바 있습니다. 이 제재로 인해서 북한은 해외 노동자의 외화벌이 감소는 물론 수출입까지 통제되면서 북한의 주민들과 상류층까지 에너지 부족에 시달렸죠. 결국 이러한 피해를 본 경험이 있는 김정은으로서는 현 시점에서 섣부른 대미 도발이 되로 주고 말로 받는 모양새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앞으로 미국이 북한과 대화에 나선다면 실무 협상 단계부터 시작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이 선제적으로 도발을 감행할 경우 제재 해소는 요원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제재 해소가 당면 과제 중 하나인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미국과 정상 간 합의까지 도달하는 데에는 과거보다 더 긴 시간을 버텨야 할 수밖에 없죠. 즉 이제 시간은 북한 편이 아니라 미국 편이라는 것입니다. 트럼프 집권 일기 김정은 위원장은 야심차게 북미 대화를 추진했지만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나버렸습니다. 그와 동시에 개발할 수 있는 최대한의 무기를 개발했고 도발 카드 역시 여러 번 사용하면서 북한이 노리는 효과 역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도발과 침묵 모두 양날의 칼이 된 상황이죠. 앞으로 북한이 도발 카드를 버리고 우리 정부에 다시 한번 구애할 가능성도 점쳐지는 가운데 미 대선 이후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다시 한번